네, 애널리스트 뷰 시간입니다. 최근 들어 시장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반등을 시작하는 업종이 있죠. 바로 건설업입니다. 건설업의 베스트 애널리스트를 모시고 직접 진단을 해보겠습니다. SK증권 신서정 연구위원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연구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지난달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8월 달에 이제 머지않아서 건설업이 상승할 것이다 이런 예견을 해주셨는데 지금 적중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은 조금 주가 조정 보이고 있죠. 네. 자, 최근에 건설업종 주가 흐름 먼저 진단해 주시죠. 일단은 7월 초중순 이후부터 조정을 좀 받다가 8월부터 다시금 반등이 나오는 모습들이 양상들이 연출되고 있긴 합니다만 제가 연초부터 말씀드렸던 투자 포인트에 있어서는 변화가 없는 추세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주, 분양, 실적 전부 다 상저하고가 연출이 될 것이고요. 이 하반기가 피크 찍고 내년에 내려오는 그림인 게 아니고 하반기 이후로 내년, 내후년까지 계속해서 안정적인 실적 기조가 이어질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장이 조정을 받아서 건설업종이 조정을 받는다라면 저가 매수의 기회로 활용하셔도 나쁘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오히려 저가 매수에 나서도 좋을 것 같다라고 하셨고 사실 건설주가 오를만 하면 다시 좀 주춤하고 오를만 하면 주춤하고 이런데 좀 추세의 연속성을 가져갈 만한 모멘텀이 좀 더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특히나 이번 하반기 같은 경우에는 기대해 볼 수 있는 포인트들이 다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내년에 대선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모든 대선 후보들이 두 가지의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주택 공급 확대, 두 번째 규제 완화인데 특히 며칠 전에 윤석열 후보가 주택 공급 확대책을 발표하자마자 건설주들이 다시금 반등을 보이는 모습들이 연출이 됐었는데 이것과 같이 지금과 같이 주가가 눌려 있는 상황 속에서는 작은 모멘텀으로도 주가가 크게 뛸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반기까지 여전히 기대할 수 있는 포인트들 다수 있어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연구위원님 말씀대로 여건 야건 간에 대통령 후보들이 모두 다 건설업에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 공약을 내놓고 있습니다. 과연 이것이 건설업을 추가로 올릴 만한 이슈가 될까요? 네, 아무래도 주택 공급이 확대가 된다라는 거 측면 자체가 건설업종 측면에 있어서 해석을 해봤을 때는 Q의 증대로 연결이 되는 것이고요. 이 P 곱하기 Q에 있어서 최근에 마진율까지 같이 올라가는 국면이기 때문에 이 매출 비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그 주택 부분에서 안정적인 이익이 견지되고 있다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특히나 최근에 이 업종이 올라간다고 해도 그 업종 안에서도 차별화 장세가 좀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건설업종도 마찬가지인 것 같거든요. 그러면 어떤 전략을 가져가야 되는지 궁금하고 그런 면에서 어떤 종목을 좀 탑픽으로 보시는지도 알려주시죠. 일단 대형주 전반적으로 롱을 말씀을 드리고요. 왜냐하면 대형주 전반적으로 실적의 안정성이 부각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중에서도 GS건설을 상당히 좋게 보는 이유가 제가 투자 포인트로서 계속해서 주택 공급을 말씀드리고 있다 보니까 이쪽의 노출도가 가장 높은 종목을 접근을 하시는 게 맞으실 것 같고 두 번째로는 그 멀티플적인 측면에 있어서 건설업종은 워낙 올드 산업이다 보니까 신성장 동력에 대해서도 주가가 크게 뛰는 모습들이 연출이 되는데 GS건설 제가 GS 이니마만 다소 강조를 했었는데 에네르마, 2차 전지 재활용 혹은 PC공법 등등 여러 가지가 가시화되는 국면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대형주 외적으로 보더라도 중소형주 중에서 상당히 저평가가 되고 있는 종목들은 좀 괜찮게 주가 연출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대표적으로 태형건설도 사실 주가 수익률이 양호하게 나타나기 직전 타이밍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금년 초부터 우리 신서정 연구위원께서는 건설업에 대한 강한 롱 포지션을 계속 말씀드렸죠. 우리 신서정 연구위원 말씀을 잘 들으신 분들은 굉장히 좋은 수익률 내실 걸로 믿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설업에 투자할 때 유의할 점은 무엇일까요? 이게 주가라는 게 실적 곱하기 멀티플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측면에 있어서 실적 부분에 대해서는 워낙 여러 번 말씀을 드렸다시피 안정적으로 찍힐 것 같긴 한데 멀티플적인 측면에 있어서 대선 모멘텀과 엮이면서 조금 급등세가 나타나는 종목들의 경우에는 조금 조심할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긴 하고요. 다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평가를 받고 있는 중소형 종목주들이 특히 건설주 내에 다소 있다라고 판단이 들고 있어서 이런 종목들은 크게 리스크 요인도 없는 하반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이게 평소 같았으면 여기서 인사드려야 되는데 방금 우리 연구위원님께서 중소형 건설사 중에서
몇 개가 더 있다 그러셨어요. 아, 네. 네, 한번 한두 종목만 네. 오늘 소개해 주시죠. 제가 사실 커버리지가 아닌 종목을 투자 의견을 드리는 게 좀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아, 예, 예. 뭐 간단하게 앞서서 말씀드렸던 태형건설도 상당히 좋게 네. 보고 있고요. 네. 뭐 지금 전년도에 태형건설 2,700세대 가량 분양을 했었었는데 올해 예정 물량이 8,000세대 가량이거든요. 오. 물론 딜레이가 돼서 여기를 맞추지 못할 가능성도 있습니다만 설사 맞추지 못해서 6,000세대, 7,000세대 정도만 분양을 하더라도 확실히 업사이클이 연출이 되는 그림이고 2분기 때 일회성 이슈가 다소 반영이 됐었기 때문에 하반기에 대해서도 기저효과로서 안정성이 좀 부각되지 않을까 싶고요. 금호건설도 제가 연초부터 좀 많이 강조를 드렸었는데 많이 주가가 떴더라고요. 네,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추가적인 상승 여력 여전히 남아있다라고 보고 있긴 하고요. 마지막으로 네. 사실 건설은 아니긴 한데 예. YN텍이라고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던 종목이 네. 네. 최근에 공시사항에서 그 제가 투자 포인트로 말씀을 드렸던 소각 부분 그 증설 부분에 대해서 조금 변수가 발생을 해서 예. 한마디로 좀 업데이트만 말씀을 드리자면 이 인허가 부분이 좀 반려가 됐습니다. 다만 용량을 조정해서 다시금 재조정을 신청을 할 것이기 때문에 조금 더 팔로우업을 해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코멘트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건설업종 관심 많으신 분들 어떤 종목을 사야 될지 참 난감하셨을 텐데 네. 오늘 좀 해답을 얻으셨을 것 같습니다. GS건설, 태영건설, 금호건설 그리고 YN텍까지 함께 말씀을 해주셨네요. 자, 지금까지 SK증권의 신서정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